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10월 10일, 일요일 늦은 오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로나 소식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이제 재개방에 대한 기대가 좀 높다 보니까 코로나 소식이 약간 이제 관심도에서 좀 멀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져요. 안타깝게도 빅토리아주는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을 하면서 1890명대를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5명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거의 뭐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 5명에서 10명 사이에 사망자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좋은 소식은 뭐 한 달 정도 이제 됐는데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이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확진자가 뭐 한 1,400명까지도 올라갔다가 이제는 477명을 기록을 했네요. 백신 접종률은 오늘 2차 접종률이 73.5%를 좀 기록을 하면서 당장 이제 내일부터 락다운 이제 완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를 처음으로 선언한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이제 107일 동안의 락다운을 끝내고 일상생활로 조금씩 이제 복귀를 합니다. 내일부터는 2차 접종 끝내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락다운 완화를 좀 시켜주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가정 방문은 이제 최대 10명, 그리고 야외 활동 30명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점하고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제한이 있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뭐 예약당 한 최대 20명까지 가능하고 실내에서는 4 스퀘어 미터당 한 명이 이제 가능한데요. 4 스퀘어 미터라 그러면 대충 한 1.2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가능하고 야외 같은 경우는 2 스퀘어 미터당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이라든지 네일 살론 같은 경우는 최대 5명까지 가능하고요.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수업당 최대 20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례식하고 결혼식은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화관이라든지 뭐 뮤직홀, 그 다음에 연극, 도서관, 박물관 같은 경우는 최대 용량 75%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실내다 보니까 4 스퀘어 미터당 한 명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 스퀘어 미터 가능하고 대신에 찬송가는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야외에서는 착용하실 필요가 없는데 서비스업 종사자라든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꼭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꼭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의 웹사이트를 가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요, 뭐 가장 궁금해하실 뉴스일 것 같아요. 일단은 여행 금지령이 이제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 스콧 모리슨 총리하고 같이 이제 오늘 논의를 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여행 금지령을 뉴사우스웨일즈주하고는 이제 끝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얼마 전에는 3만 5천 명 정도가 묶여 있다 했었는데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4만 명 정도가 발이 좀 묶여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통계 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호주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좀 열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사우스웨일즈주가 이제 제일 먼저 문을 만약에 열게 되면 백신 맞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를 좀 할 수 있게끔 문을 좀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세부 내용을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되는데요. 백신 안 맞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 자가시설에서 격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백신 맞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이제 격리를 하는데 이게 2주가 될지
뭐 전에 말한 것처럼 뭐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한 5일 정도나 이게 될지가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논의했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인 뉴스가 좀 될 수 있겠죠. 예상했던 뭐 크리스마스 때보다도 훨씬 더 앞당겨져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사우스웨일즈 주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빅토리아 주가 될 것으로 여겨지죠. 그럼 다른 주들은 언제쯤 열리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16세 이상 백신 접종률이 2차가 언제 정도의 80%를 돌파하느냐가 관건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각 주별로 좀 여건이 좀 틀린데요. 특히나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주하고 아직까지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지 않은 두 주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주 같은 경우는 80%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게 되면 재개방을 좀 한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하고 같이 못 살겠다. 퀸즐랜드주하고 서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는 90%대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초, 그러니까 내년 한 2, 3월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것도 이제 90%를 달성을 해도 예를 들어서 락다운을 중간중간에 만약에 델타 변이 때문에 또 퍼지게 된다 그러면 락다운 제한이 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주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 재개방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나오거나 상태가 좀 안 좋게 되면 이 퀸즐랜드 주하고 서호주 같은 경우도 재개방을 좀 고려할 거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퀸즐랜드하고 서호주 쪽으로 들어오셔야 되거나 나가셔야 되는 분들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2차 백신 접종이 80%를 넘을까? 라고 예상도 나온 걸 한번 이제 같이 보시면요. 만약에 지금 속도로 간다 그러면 캔버라가 가장 빠를 것 같아요. 10월 20일이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뉴사우스웨일즈 주 같은 경우는 10월 21일, 그리고 빅토리아주가 11월 7일, 타즈메니아가 11월 11일이 될 것 같고요. 남호주가 12월 2일, 그리고 서호주가 12월 8일, 그 다음에 퀸즐랜드주가 12월 13일, 노던주가 가장 늦은 1월 3일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0%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위드 코로나인 뉴사우스웨일즈주, 캔버라, 빅토리아주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도 좀 받는 여건이 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해외 유학생을 받는 또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단 뭐 스테이지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2로 나눴는데 연말까지 크리스마스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80%가 넘고 개방이 된다 그러면 시범운행으로 매주 한 120명 정도의 유학생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0명 중에서도 뭐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신청자 중에서도 이제 자격 조건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연구 때문에 대학을 다녀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120명에 이제 포함되는 스테이지 1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2 같은 경우는 테이비라든지 랭귀지 스쿨 다니는 분들까지 같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다고 이렇게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주도 얼마 전에 밝혔는데요. 일단은 크리스마스까지 한 670명 정도 시범운행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었는데, 얼마 전에 나온 뉴스에서 보니까 2주에 250명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격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일단 무료로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빅토리아주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한 5,000불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업데이트가 좀 되는 대로 뉴스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6월 달 정도에 남호주에서도 유학생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게 좀 지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세부적인 내용이 다시 나온 건 없습니다. 뉴사우스웨일주는 이제 다들 걱정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빅토리아주가 바통을 이어받아 갖고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국에서는 이제 정점이 조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가 이제 정점이 될 거냐라고 이렇게 예상도를 좀 보시면요. 한 2,600명 정도가 정점이 좀 될 것 같아요. 많으면은 뭐 한 3,300명 정도 나오는데, 한 중간값이 한 2,600명에서 한 2,70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점을 좀 찍고 내려가는 찰나에 완화를 좀 하기 때문에 이 예상도가 어떻게 변할지가 조금 관건이긴 합니다. 아무튼 좀 꺾이길 좀 바라보고요. 예, 뉴사우스웨일주는 확연히 다른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생산 지수도 0.80에 이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만약 이대로 제대로 간다 그러면 거의 뭐 한 12월 달까지는 이제 확진자가 확 줄어드는 경향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개방을 했을 때 다시 어떻게 변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캔버라 상황인데요. 재생산 지수가 지금 1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쭉 낮아져서 조금 낮은 수치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아무튼 이때 완화했을 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는 지금 재생산 지수가 상당히 크게 늘었습니다. 1.41을 기록을 하면서 거기다가 지금 뉴질랜드도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쪽으로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를 오클랜드 쪽에 이렇게 해줘 버리는 바람에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점을 찍는 데까지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하루 확진자 수는 거의 한 1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정점을 보고 낮아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상도가 나왔네요. 예, 이제 다른 나라들도 위드 코로나로 지금 다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아닌 국가는 이제 중국하고 북한만 남았다는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싱가포르 확진자 숫자인데요. 얼마 전에는 2차 접종률이 82%를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최고치인 거의 한 3,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일부 제한이 완화된 후 최근 감염이 급증하면서 싱가포르는 추가 재개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사교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하고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예, 싱가포르는 이렇게 다시 위드 코로나에서 조금 제한을 강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한 3,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요. 병원 입원 환자라든지 이런 중환자들도 조금 늘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병원에 이제 입원한 환자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시설에서 격리돼서 이렇게 케어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병원에 가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 인구가 거의 한 15,600명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은 거의 1,569명이 지금 입원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른 뭐 시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000명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백신을 이렇게 많이 맞고 확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보니까 상당히 좀 안타깝고, 델타 변이는 좀 안심하기가 좀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나라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늘어났지만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확진자가 줄어든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줄어들고 있고요.
영국하고 싱가포르이 살짝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뉴스 간단하게 나온 거 좀 전해드리면요. 영국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다시 4만 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괄목할 만한 게 17세 이하에서 지금 발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BBC와 스카이뉴스 등 현지 언론은 최근 감염 절반 이상이 17세 이하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을 좀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하고 덴마크에서는 젊은 층의 모더나 백신 접종 중단을 지금 했다고 하네요. 부작용이 우려된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10만 명 아래로 좀 접어들었고요. 안타깝게도 한 12만 명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부모를 잃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입국 허용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3차 백신을 접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만 명이 넘는 사망자 수가 나왔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아직 위력을 떨치고 있지만 최근 한두 달 새에 백신 보급이 늘면서 전체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는 9월 중순부터는 연일 확진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섰다. 9월 말 현재 엘버타주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왔다. 1,000명이 넘는 입원 환자 중에 265명은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치사율도 캐나다 평균을 훨씬 웃돈다. 9월 말 2주간 캐나다 전체의 코로나 치사율은 1.2%, 엘버타주의 치사율은 4.1%였다. 엘버타주에서는 지금 캐나다 평균보다 3배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엘버타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65%로 낮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재개방을 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도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상태에서 재개방을 했다가 확진자 수가 확 늘었죠. 그리고 나서 빠르게 3차 백신 접종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면서 이제 추가적인 완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 전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2차로 완료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3차를 우리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백신 접종이 면역력이 이제 떨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은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3차 백신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좀 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50만 명 정도가 이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달 말까지 3차 백신 접종하는 것을 안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호주 정부의 방침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전보다 백신을 맞고 이제 일상생활을 복귀하면서 입원 환자 수가 확실히 좀 적어진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적어진 걸 볼 수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방을 했을 때는 그만큼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중증으로 가거나 사망자 수가 예전만큼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 예방에 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계속해서 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튼 아직까지 락다운에 계신 분들은 좀 힘내시고요.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코로나 소식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